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바로 역사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디를 하냐면 3-1 고구려의 성장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25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교과서에 보면 이와 같은 고분 벽화가 있습니다. 자, 어느 왕으로 추정이 되는 벽화인데요. 자, 여기 벽화의 한 가운데는 아니고요. 저기 약간 좀 오른쪽에 있는 이 가마 타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이 벽화의 주인공, 이 고분의 주인공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병사들이 지금 호위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고구려의 왕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병사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에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던 고구려가 어떻게 큰 나라로 성장을 해서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고구려가 무예를 중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그렇죠. 바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고구려는 산과 계곡이 발달해서 농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식량을 확보하고자 무예를 중시했다. 네, 싸워서 뺏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어록. 자, 고구천왕은 진대법을 시행해서 백성의 구제에 힘썼다. 그래서 진대법이 시행되면서 귀족에게 빌린 곡식을 갚지 못한 농민들이 자, 이 점점점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진대법이 이제 시행되기 전에는 농민들이 귀족들에게 곡식을 빌려가지고요, 만약에 갚지 못하면 이제 노비가 됐거든요. 근데 귀족의 노비가 되면은 이 노비가 된 농민들이 귀족에게 식량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에 세금을 내어야 할 농민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국가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죠. 그리고 왕이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농민들이 귀족의 노비가 되어버리니까 왕도 이제 자기에게 세금을 갖다 바칠 농민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고구려 왕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연맹 왕국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선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는요, 고구려의 체제 정비 과정. 다시 말하면은, 부족장 중에 한 명에 불과했던 왕이 어떻게 해서 이 고구려를 이끄는 대표자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하고 그 영향은 주변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고구려의 중앙 집권의 결과를 묻는 것입니다. 자, 단어 찾기를 봅시다. 자,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은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기 전까지 동영상을 멈춰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찾았으면은 거기 구제라고 하는 단어를 봅시다. 이게 구원할 구, 건널 제를 합쳐놓은 건데, 자, 피해를 당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죠. 구제. 네, 구제. 그러면 이제 관련 동영상을 볼 텐데, 자, 이 동영상은 저작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따로 수업 시간에 보기 바랍니다. 고구려가 남쪽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자, 고구려는 여러 부족이 연합해서 왕의 힘이 약하죠. 그래서 주변국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왕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니까. 그러면 왕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시 왕들의 고민거리였었거든요.
자,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고구려의 성장과 체제 정비해서,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왕은 태조왕입니다. 이 태조왕은 곡창지대인 옥저를 정복해서 고구려의 식량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철이 풍부한 요동 지방으로의 진출을 도모해서 농기구나 무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철을 확보하였죠. 그래서 이 태조왕은 나라를 세우진 않았지만은 이 업적이 나라를 세운 것과 같다고 해서 태조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지게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국천왕인데요. 이 고국천왕 때는 왕의 힘이 제법 세져서 이 왕 중심으로 국토가 재편되었기 때문에 수도와 지방을 각각 5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세금을 납부할 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대법이라고 하는 걸 시행을 해서 귀족 세력을 억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천왕을 보면요. 자, 오늘날 그 황해도 지방에 그 중국이 만든 낙랑군이라고 하는 그 고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곳이 이제 평화가 발달해서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이 곡창지대를 멸망시키면서 세력을 확대시켰죠. 그런데 이 낙랑군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맞닿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되고 서로의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어떻게 하면은 왕을 중심으로 뭉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당시 왕들도 이게 고민거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자, 그 소수리 왕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배층과 백성들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으면 아무래도 서로 이질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불교를 수용을 해서 종교를 통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관리가 필요하죠. 근데 이들 관리가 국왕에게 충성을 해야만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서울대와 같은 국립대학인 태학을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국왕 중심의 통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율령이라고 하는 것을 반포를 합니다. 이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죠. 다시 말하면 국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어서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은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영토를 크게 팽창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그 자체로 땅을 크게 넓혔다고 개척했다고 해서 광개토 대왕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고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를 하죠. 이때 신라는 나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에게 구원을 요청해서 겨우 이제 살아남게 되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원수였던 거란과 후연을 격파를 하고요. 이 광개토 대왕이 일찍 죽으니까 아들 장수왕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넓어진 영토가 넓어지니까는 그만큼 인구가 넓어지게 되니까 이 넓은 영토에 어울리는 수도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국내성에 있는 귀족들은 자꾸 왕에게 저항했기 때문에 이들의 간섭을 물리치고자 아예 그냥 새로운 근거지인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진 정책을 추진한 결과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을 하죠. 그래서 이때 백제가 크게 무너지면서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고구려의 수도가 졸본에서 시작이 되어서 국내성, 그 다음에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수도 천도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고구려의 세력의 확장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네, 점차 영토가 확장됨으로써 수도가 변천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자료 1번부터 3번을 보고 5세기 고구려의 대외 팽창의 모습을 정리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 1번을 보면은 이제 고구려 최전성기 때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보면은 광개토 대왕의 비문이 나와 있죠. 네, 이거는 아들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고요. 여기 비석에 광개토 대왕이 정복 활동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3번은 이제 장수왕이 충주 지방을 점령한 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고구려 비를 건립을 하였죠. 그래서 이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의 답은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남쪽으로는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요동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료를 보고 고구려의 영토 확장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말해보는 건데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한성, 거의 500년 된 수도인 한성이 함락돼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죠. 네. 그래서 여기 한성이 바로 백제의 500년 수도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한 이후에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해서 백제의 한성을 점령을 하고 이 쫓겨난 이 백제는 여기 웅진으로 피난을 갑니다. 지금의 공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라를 보면은 남진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백제와 동맹을 맺게 되고요. 가장 확실한 동맹은 서로 이제 뭐라고 할까? 네, 그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하면은 서로 이제 친척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는 고구려 진출로 인해서 금간과야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신라의 수도인 경주인데,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왜구가 쳐들어왔거든요. 당시 신라는 힘이 없으니까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게 구원을 요청했죠. 그래서 이제 광개토 대왕은 신라에게 병사 5만 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고구려 군대에게 쫓긴 그 왜구들이 어디로 도망쳤냐면은 여기 금간가야로 도망을 쳤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군대가 이들을 쫓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금간가야를 쳐들어가게 돼서 금간가야가 완전 쑥대밭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때 금간가야가 크게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2, 3번을 보고서 천하에 대한 고구려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곳에 밑줄을 그어보자. 당시 고구려 사람들은 이 천하, 즉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해서 자료 2번을 보면 시조는 북부여에서 나셨는데 천재의 아들이다 해서 백잔. 그래서 백잔이라는 말은 백제 쓰레기 뭐와 같은 말로써 이 백제를 낮춰 부르던 말, 그만큼 당시 고구려와 백제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복속된 백성으로서 조공을 바쳐왔다. 이 말은 그 고구려가 중국과는 구별되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3번을 보면은 고구려가 태왕의 나라로, 다시 말하면 왕 중의 왕의 나라로서 신라를 고구려에 복속된 동이, 다시 말하면 동쪽 오랑캐로 표시함으로써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민족은 전부 다 오랑캐로 바라보는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고구려의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인해서 어느 나라 중심의 천하관이 형성되었다? 그렇죠. 이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이 형성되어서 주변 민족으로부터 조공을 받거나 또는 오랑캐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형사평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고구려 체제 정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태조왕은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고국천왕이죠. 그 다음에 고국천왕은 옥저를 정복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태조왕이죠. 태조왕.
그 다음에 고구천왕은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이 진대법 맞죠?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미천왕은 수도와 지방을 각각 5% 편성하였다. 이것은 고국천왕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 5번 태조왕은 낙랑군을 멸망시켜서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거는 미천왕이죠. 미천왕. 네.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2번 고구려의 영토 확장에 대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자 1번과 2번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이 고국 원왕은 고구려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백제가 쳐들어오니까 이를 막으려고 하다가 이 전사를 합니다. 이 이후에 백제와 고구려 사이가 엄청 안 좋아지게 되는데, 이거는 고구려의 영토 확장이 아니라 백제의 영토 확장에 관한 내용이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내용도 살펴봐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백제의 위기 극복과 중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백제는 초기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위기를 맞게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